한국조선업, 정말 드라마틱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죠. 한때는 끝없는 위기 속에 허덕이던 산업이 어떻게 다시 세계 정상에 우뚝 서게 됐는지 오늘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조선업은 정말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어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 위용은 이제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와, 상황이 180도, 아니 36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조선소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가야 할 정도로 일감이 꽉 차 있어요. 그 암울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기적 같은 컴백 뒤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 조선업이 지금 얼마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인 변화가 눈에 확 들어오죠? 최악의 불황기였던 과거와 최근의 수주량을 비교해 보면 아, 이게 진짜 슈퍼사이클이구나 하는 게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엄청난 기회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죠. 20년 이상 된 낡은 배들을 바꿔야 할 시기가 왔고 때마침 더 깨끗한 배를 요구하는 강력한 환경 규제가 시작됐어요. 거기에 팬데믹 덕분에 해운사들은 현금이 넘쳐났고요.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컴백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갈고 닦았던 한국 조선업만의 아주 특별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경쟁국인 일본은 표준화된 모델을 싸게 만들어서 원가를 낮추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바로 고객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맞춰주는 급진적 맞춤화 전략이었죠. 이 말이 바로 그들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당신과의 관계다. 주변에서는 이걸 바보 같은 고집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바로 이 고객 맞춤 전략이 결국엔 불가능해 보이는 일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배를 설계하면서 동시에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덕분에 보통 4년에서 5년 걸리는 건조 기간을 2년 반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힘은 교과서에는 없는 바로 그 유명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덕분입니다. 한 베테랑 작업자가 젊은 엔지니어의 설계를 보고는 새 소방호스랑 쓰던 호스는 두께가 달라. 이 설계대로 만들면 나중에 안 맞아. 라고 짚어줬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게 현장의 힘이죠. 자, 하지만 모든 영웅의 서사에는 시련이 있듯이 K조선 앞에도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세 가지 큰 역풍이 불고 있죠. 첫 번째는 정말 심각한 인력난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임금이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수많은 숙련공들이 더 나은 대우를 찾아서 반도체나 다른 산업으로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8,000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이분들의 비자는 언젠간 만료되거든요. 즉, 현장에서 힘들게 쌓은 소중한 경험과 기술이 가장 필요할 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역풍은 바로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입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배를 만들고 있어요. 양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죠. 한국이 살아남을 길은 오직 하나. 기술력과 신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초고부가 가치, 하이테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요. 한국 주선이 가장 자랑하는 최첨단 선박 주차도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력 상품인 LNG 운반선 화물창 기술은 프랑스 회사에 매년 어마어마한 로열티를 내고 사와야 하는 실정이죠. 자, 이런 도전 과제들 속에서 K조선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함께하는 아주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인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이 미국의 낡은 조선 산업을 재건하는 걸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이걸 두고 업계에서는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황금 기회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신기로에 불과한 건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그 보상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시장이 전 세계 해군 함정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그야말로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물론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아주 긴 마라톤이죠.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미국의 정치적, 산업적 지형 변화를 포함해서 최소 수십 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큰 위험을 감수하려는 걸까요? 바로 지긋지긋한 불황의 사이클을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방위 산업은 경기를 타지 않잖아요. 안정적인 방산 계약을 따낼 수만 있다면 마침내 한국 조선업을 괴롭혀온 3년 호황, 7년 불황이라는 고통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붕괴와 부활을 거친 놀라운 여정을 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결국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이 거대한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기반은 단순히 차가운 강철이나 복잡한 엔지니어링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뜨거운 헌신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그 헌신의 정신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 위대한 산업 서사의 다음 챕터가 과연 어떻게 쓰일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